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 이제 지금 카운터 짜실 때 실제적으로 알고 있으면은 용이한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그러니까 가장 좀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잘 헷갈리시는 게 순행식 제빙기하고 공냉식 제빙기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왜 순행식과 공냉식이라는 게 있냐면은, 제빙기는 얼음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컴프레셔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차가운 공기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 25도 이렇게 좀 시원한 공기로 해가지고 그 공기가 들어가서 이제 콤프를 시켜줘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 온도 편차를 이용해가지고 얼음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공냉식 제빙기는 공기를 이용하는 거고, 순행식 제빙기는 물을 계속 순환시켜서 물을 이용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게 순환시킨 이게 컴프레셔도 보면은 그 냉매 사이클상, 그러니까 얼음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물을 계속 쓰진 않아요. 순행식이라고 해도 일정 부분은 계속 돌려주다가 끝나면 꺼요. 그런 방식으로 돼 있어서 진행되는데, 일단은 이 특징은 그렇고요. 그러면은 이제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왜냐면은 왜 대부분 공냉식을 많이 쓰고요, 순행식은 좀 잘 안 쓰는 편이죠. 근데 그 이유 중 하나는 결국 비용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비용적인 부분이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나냐면, 일단은 처음에 구입하실 때 순행식이 조금 더 비싸고요. 그리고 얘는 컴프레셔를 시키기 위해서 그 물을 계속 쓰기 때문에 물값이 많이 나와요. 어느 정도로 많이 나오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가 1년 쓰면은 공냉식 제빙기 하나는 뺀다,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한 8만원에서 한 10만원 또는 더 나오는데, 얼음을 많이 쓰는데 더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대신에 이제 그러면은 공냉식이 유지비가 저렴할 때 무조건 좋으냐? 이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냉식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일단은 장점은 대부분이 공냉식을 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제빙기 자체도 이제 어느 정도 공냉식에 맞게끔 디자인 돼서 나와요. 하지만 단점이 있는데, 일단은 단점은 뭐냐면은 얘가 일반 공기가 들어가서 식혀주는 방식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뒤쪽으로 뜨거운 열이 나와요. 근데 여기는 이제 저는 지금 이런 거에 스트레스를 계속 받아와서 이런 식으로 철제 프레임으로 짰는데, 보통 목공으로 짜실 때 보면은 제빙기 높이는 이제 대략적으로 거의 기본이 85cm 보시면 돼요. 85cm인데 여기가 좀 떠 있어야지 뜨거운 공기가 나오거든요. 저는 이게 싫어서 이 뒤쪽을 아예 까놨어요. 근데 이것도 보면은 제빙기를 카운터 앞쪽에 놔두신 분은 그렇게 놔두시기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옆표를 갖다가 좀 공간을 띄우셔야 돼요. 근데 이제 뭐 그거는, 이게 만약에 이제 복공을 하셨는데 옆에도 나갈 공간이 없고 뒤에도 나갈 공간이 없으면은 이게 열이 일로 나와요. 그럼 이쪽에 차가운 공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제대로 이제 계속 뜨거운 공기가 들어오면 콤프가 식지 못해가지고 얼음이 점점 질이 안 좋아져요. 근데 보통 어떤 때 그런 거 겪냐면 여름에 그런 것들이 겪거든요. 그러니까 공냉식은 처음에 카운터를 디자인하시거나 짜실 때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콤프를 식히는 부분에 있어서 겨울에는 거의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가게가 추우니까. 근데 여름이 덥잖아요. 더우면은 이제 지금 위쪽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제빙기 있고 커피 머신 있고 냉장고 있고 이러면은 여기에 열이 모여가지고 제빙기의 빙질이 계속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얼음을 많이 쓸 땐 여름인데 여름에 빙질이 안 좋은 거죠. 왜냐면 온도가 높으니까. 근데 이런 스트레스를 갖다가 겪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순행식 쓰면 그런 건 안 겪으셔도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단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소음이에요. 이거는 그 제빙기를 얼마나 썼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처음에 사자마자는 좀 덜하지만 그 얼음 만드는 과정 중에서 이 콤프를 시키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식히기 위해서 이제 그 작동되는 과정 중에서 소음이 나는데 이게 바닥이 평평하지 않거나 이럴 때는 진짜 막 저주파음 같이 막 삐 소리가 막 나서 매장이 좁은 데는 그게 또 울려요. 그래서 진짜 환장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순행식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순행식 쓰시는 분 중에서는 소음에 지쳐서 쓰시는 분들도 꽤 된다는 거. 그리고 그러면 이제 순행식의 가장 큰 단점이 실질적인 단점은 장점은 얼음이 일관성이 있게 나오고 그리고 소음에서 자유롭고 하지만 그리고 카운터 디자인도 조금 어떻게 보면 편하죠. 뭐 그냥 꽉 짜도 어차피 물로 식히는 거니까 어떻게 디자인하는지 별로 상관없어요. 대신에 큰 단점은 일단은 월 유지비가 높다. 물을 계속 쓰니까. 그리고 얘가 이제 대부분의 순행식들은 고장이 안 나면 좋지만 고장이 나요. 이게 왜냐면 물이 계속 넣었다 뺐다를 반복해서 그쪽 부분이 좀 고장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고장 났을 때 수리비가 많이 비싸다. 많이 비싸요. 그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왜냐면은 보통 입고 들어가요. 그게 그냥 물이 들어가는 부분 부속을 가는 게 아니라 이 뭐랄까 용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제빙기를 받아서 고쳐가지고 보내주는 일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비용이 많이 비싸고요. 그리고 이제 알아두시면은 좋은 게 뭐냐면은 참고하실 게 뭐냐면 그 공냉식은 고장이 나면은 얼음의 빙질이 점점 안 좋아져요. 얼음이 점점 작게 나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순행식은 고장이 나면은 그 물 들어가는 거가 이제 보통 계속 들어가면서 너무 많이 식혀가지고 얼음이 점점 단단해져요. 이게 반대로 고장나면 좀 상태가 반대가 돼요. 얼음이 점점 커지고 뭔가 이러면 그 식혀주는 부분이 고장이 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그래서 고장 나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물 들어가는 게 고장 나면 갑자기 물가에 8만 원 나오던 게 막 30만 원, 40만 원 나오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